오태우래 시사본부.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하고 다음 행보를 예측해보는 정두원의 시사점 시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맡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현장 떠났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있죠. 예. 다만 네. 이역만리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이 골든타임이 이제 지나버렸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일부에서는 뭐 좀 정부가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워낙 사고가 새벽에 발생해서 예. 어쩔 수 없는 공백이 있죠. 그걸 감안한다면 늑장 대응이라고 하기는 힘들 걸로 보고요. 네. 그거는 별로 호응을 얻을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유출을 한 그 K 참사관에게 파면 처분 내렸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로 파면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징계 수위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 간 통화 내용이라는 국가기밀 유출, 네.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는 적절한 조치고요. 예. 또 이거 이후에 이제 지금 형사고발 조치까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형사고발, 예. 예, 그러니까 징계하고 별도로 또 이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형사고발이 갔다는 거는 수사로 이어진다는 얘기고 수사가 이어진다는 건 과거의 것들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이젠. 뭐 과거에도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공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강회의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아주 강력하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강회의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공포 정치다. 강경화 장관의 책임론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출 책임 못지않게 관리 책임도 크죠. 예. 더구나 그동안 이제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는데. 네. 이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 책임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경화 장관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은 어떤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장관으로서 그동안에 사실 또 기본적인 일들, 외교 업무도 사실 그동안에 신통치 않았거든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4강 외교가 다 지금 대미도 불편하고 대일도 최악이고 예. 대중도 지금 뭔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고 제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거에 덧붙여서 이제 기강회의까지 생겼으니까 네. 저는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물밑 협상 여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 현안들을 두고 강대강의 난타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와 민생을 챙기는 척하다가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유아틱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자유한국당의 강경 모드로 들어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 화기애애하다가 네. 점점 거칠어지게 마련인데요. 예. 이게 여당 대표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정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지금 일반 여론이 야당에 썩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좀 그런 이제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강공을 피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한국당과 협상 안 되면은 단독으로라도 6월 국회 소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의당의 윤수아 원내대표도 일단 6월 국회는 출발시키고 이후에 이제 국회 의사 일정 거부하면 한국당 제외하고 의사 일정 밟자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반발은 그러면 더욱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까지 단독 국회는 제 기억에도 거의 없고요. 예. 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하면은 여론에 또 역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또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원포용으로는 그게 할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일방 처리는 못 하고요. 또 자유한국당도 마냥 지금 저렇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6월 초순 가면은 이 국회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그냥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이 한국당을 제외한 채 6월 임시국회 여는 것은 가능하기는 한 상황인가요? 가능은 하죠. 그런데 그런 적이 거의 없었죠. 그게 여당한테도 결코 유리하지 않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야당한테 좀 불리한 여론이 다시 또 여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정부 여당으로서 이 국회에 돌아올 명분을 이제 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야죠. 책임 여당으로서. 일단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네. 유감 표명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화 시켜야죠. 패스트트랙 강행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면 한국당은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 이상으로 철회를 하자는데 그게 철회가 되겠습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한국당도 내부에서는 또 무조건 등원하자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는 네. 6월 초는 이제 정상화 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6월 초면 바로 다음 주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정두원의 시사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본인의 정계 복귀설에 대해서 나와 조국은 민주당이 유사시 먹으려고 비축한 식재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계 복귀설은 거듭 부정하고 있는데 정두원 의원께서는 본인이 의지는 없다고 해도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 얘기면은 정치 복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죠. 그 얘기 자체가 저는 정치 행위라고 보고요. 예. 그거를 저는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하는 얘기라고 보는데 식재료라는 게 언제든지 써먹으려면 써먹으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오히려 더 그게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여권에서는 지금 의미 있는 수준의 차기 대권 주자가 여럿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싫다고 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유 이사장에 대한 정계 복귀를 여기저기서 거론하고 피력하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글쎄, 근데 지금 친문 주자가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친문 주자가 예. 김경수 지사도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친문 주자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유시민이나 조국 같은 사람들이 친문의 대표 주자로 나갈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벌써 9번째 의원직 상실인데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잘 뽑아야죠. 예. 앞으로도 지금 재판 중인 의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그게 또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선거 때 이제 되면은 악재로 작용할 텐데. 이건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네. 국민들의 그거는 의무네요. 국회의원 잘 뽑는 거. 이제 그냥 당만 보고 뽑아서는 안 되고요. 정말 잘 들여다보고 뽑아야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에도 좀 좋은 정보를 많이 국민들께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정두원의 시사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